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규와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제가 답사를 갔었을 때 사진을 몇 개 찍어놨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 다 없어져가지고 어, 전남 사진을 좀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쉽고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규하 전 대통령은 그 굉장히 잠깐 했어요. 왜냐하면 12.12 사태가 일어나면서 전두환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물러나게 됐죠. 전두환 때문에. 이때 이제 12.6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유신체제가 끝나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가 해서 서울의 봄이라는 것도 일어나고요. 이제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계획을 했대요, 학생들이. 근데 제대로 시행은 못됐고 전라남도 그 광주 있죠. 광주에서 강하게 일어났던 거래요. 원래는 전국적으로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발포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전남도청에서 발포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 화려한 휴가나 영화 화려한 휴가 아니면 그 드라마 제5공화국 있거든요. 이거 두 개 보시면 되게 그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되게 추천드려요. 두 개 다. 그래서 이제 광주를 완전히 고립을 시켰죠. 밖으로 이 사실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굉장히 여론적으로 안 좋고 국내 여론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여론으로도 안 좋아요. 그 발표를 해서 시민들을 죽였다는 게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언론 탄압도 하고 아예 나가지 못하게 그 내용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 기자분께서 외국 기자분께서 목숨 걸고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진 찍어가지고 기사도 쓰시고 하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어,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요. 이때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갔어요. 당시 영상이 남아 있는데 아 그냥 막 마구잡이로 막 때리고 그냥 막 끌고 가고 심지어 그때 그 시위에 참가하지 않고 옆에서 구경하시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까지도 많이 피해를 봤다고 해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잡아들였다고 합니다. 에휴, 탱크를 가지고 갔다는 게 자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수습 대책위원회도 만들고요. 당시 이제 반미운동이 활발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개입을 했다라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반미운동이 일어나서 부산하고 서울에 미국 문화원이 있거든요. 여기를 습격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사태는 진압이 됐고 이, 이 상황이 진압이 되면서 전두환이 정권을 잡게 되고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요. 자기가 이제 11대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거 박정희 때 만든 거잖아요. 여기서 간선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개헌을 실시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7년 동안 하겠다 대신에 한 번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탄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언론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보도지침을 내려요. 보도지침이란 무엇이냐? 그 언론이 기사를 쓰고 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언론이 자유롭게 뭔가 쓰지 못하게 지침을 내리는 거라서 언론 탄압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탄압만 하면 사람들이 반대파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유화책을 펼치게 돼서 뭐 이때 원래 그 전에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폐지를 하고 그리고 교복이랑 두발 자유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다니신 분들은 머리도 길고 옷도 막 개성 있게 입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88 올림픽을
추진을 해서 이거 유치를 시켜요. 결국엔. 근데 이제 전두환 때는 못하고 87년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88 올림픽이 일어나게 되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좀 향상이 되긴 했죠. 이 이후에. 저는 이 이후에 태어나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그 국회의원 그 당의 신한민주당이 전원 모두 당선이 돼버려요. 근데 얘네가 전두환의 반대파거든요. 전원 당선이 되면서 이제 좀 힘을 얻게 된 거죠. 민주화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1천만 명 개헌 서명 운동을 합니다. 1천만 명. 아까는 몇만 명이었어요? 100만, 그, 100만인, 박정희 때는 100만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1천만 명 개헌 서명 운동을 해서 직선제로 바꾸자라고 이제 운동 시작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좀 누르기 위해서 평화의 댐을 이야기를 해요. 그 평화의 댐을 북한에서 그 물을 방류해서 지금 서울이 잠기게 생겼다라고 위기 조성을 해요. 그래서 평화의 댐을 건설하는데 자금을 지원을 받고 약간 국민이 분열되지 못하게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평화의 댐 건설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박종철 고문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 박종철 고문 사건은 그 유명하잖아요.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고문으로 돌아가셨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개헌하라고 난리린다. 개헌하라고 이제 막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전두환은 안 할 거야. 개헌 안 할 거야. 나 헌법 지킬 거야. 호헌 조치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안 되겠구나. 정의구현사재단 같이 나서고 하면서 6월 10일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두환이 사퇴를 하고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때 이제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 지금 우리 대통령 직접 뽑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5년의 단임 하는 그 개헌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이때 만들게 됩니다. 그 몇 년 전에 박근혜 그 탄핵시킬 때 헌법재판소에서 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 헌법재판소가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직선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민주화에 더 가까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야당이 분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태우가 당선이 되게 됩니다. 노태우는 전두환의 후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노태우가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